김종현 애널리스트와 함께하는 스마트머니의 선택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업종 간의 변화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어서 그나마 이제 대형주의 매매가 좀 증가하는 모습, 지수는 보합에서 마감한 양상이었는데요.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선에서 좀 속도가 제어되는 모습,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수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에 만만치 않은 기관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 또 하나의 종목별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가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IT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거래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오늘 거래가 대폭 는 종목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화재 자사주 매매 때문에 거래가 크게 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의 비중이 늘었고 네. 또 하나의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기 민감주로 꼽았던 조선주, 철강주 같은 종목군들의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오늘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그동안 상세에 비한다면 굉장히 미미한 조정이어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오늘 전체적인 거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산업재 수주 종목군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요, 이때 말씀하신 게 일단 1950, 60선 이상에선 비중을 늘리는 것, 특히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의 확대는 좀 위험스러운 게 아니라 다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00선에서 막히고 지금 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이상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미리 접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만약에 시장에 위험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종목부터 팔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땐 기존의 관점과 역시 똑같은 거죠. 네. IT 자동차보다는 역시 경기 민감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 소재 쪽의 종목군들을 가장 먼저 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든지 이익의 증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좋아진다고 그랬다가 또 하루 만에 리커창 경제기억 얘기하면서 중국이 1% 조정받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경제지표 하나 정도 꺾였다고 해서 또 바로 시각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인 시각은 어쨌든 중국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처럼 부양 의지로 가는 것도 웃긴 얘기인 것 같고요. 유럽 쪽은 마찬가지로 드라기도 얘기했습니다만 1% 이상의 성장을 하기가 한 2, 3년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레이딩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0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수급 변화를 보고 현재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좀 밀릴 때 자동차 IT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런 기미가 좀 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IT와 자동차가 그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늦게 팔아야 될 종목. 1850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소재를 제일 먼저 팔고 그다음에 IT 자동차를 가장 늦게 팔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꺾여 내려올 때도 가장 먼저 팔아야 될 것은 경기 민감주고 여전히 지금 자동차 종목은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IT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시각은 변함이 없거든요. 특히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관들과 거의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여전히 IT 종목에 대한 매도 관점을 가장 뒤로 밀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IT도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이고요. LG전자는 지난주부터 계속 매도의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는 17만원권 위에 정도에서는 크게 미련 가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각의 변화는 없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수급을 좀 보도록 하죠. 어제 기관은 1조 원 팔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밀리지 않았던 건 외국인들의 역할, 프로그램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외국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들어온 외국인들의 성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중국계가 많았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미국계도 얘기가 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외국계에 대한 자금들의 구분이 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건지 참 궁금하네요. 그 외국계 자금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미국, 유럽계가 가장 많고요. 네. 얼마 전에 들어왔던 중국계, 태국계 자금들은 대부분 채권 매수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매수 자금에 있어서는 세 가지 성격, 미국계, 유럽계, 그리고 조세회피계. 그러니까 조세회피 쪽은 아무래도 이제 한머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 세 가지 부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펀드 동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펀드 동향, 9월 11일자로 업데이트된 걸 보면 선진국 쪽으로는 별로 돈이 안 들어갔지만 이머징 마켓 쪽으로 한 22억 불 정도가 주간 단위로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추이로 봤을 때 가장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이전치까지 9월 4일 것까지 살펴보게 되면 테이퍼링을 앞두고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흥시장이나 선제시장이나 모두 지금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펀드의 시각은 변동성을 앞두고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주요 이머징 마켓들 동향인데요. 지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다만 남미 쪽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아시아 쪽에서도 매도 강도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 그렇지만 유럽이나 중동 이 이머징 쪽에서 빠진 자금 때문에 전체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자금이 좀 가파르게 빠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유럽 쪽으로는 조금 돈이 들어가지만 현재 북미 쪽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 일본 포함이겠죠. 이런 쪽의 전반적인 자금의 동향도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글로벌 펀드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추가적으로 늘리기보단 미국은 밸류에이션 고점 논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한 신뢰감 상실, 유럽 쪽은 경기지표 회복에 따른 일부 매수 유입세,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조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관련 4개 펀드를 쭉 살펴봤을 때 한창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조금 들어왔다가 또 재차 2주간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매수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자금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주요 매매 동향을 보니까 한국은 강하게 샀고 일본은 이머징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요. 다른 국가들을 보면 대만까지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대부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매도, 그리고 인도는 이제 소폭의 매수 관점으로 좀 전환된 양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동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난 이 봄, 여름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조금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때 샀던 것은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을 강력하게 샀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자금이 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만 사고 있는 건 결국은 펀드의 신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기존 펀드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글로벌 펀딩을 보면은 한국 관련 펀드도 비중 축소인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점.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나요? 사실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채권 쪽에 어떤 들어갔던 자금, 주식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의 이 안에서의 어떤 자금 이동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채권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와 목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국가 간 리밸런싱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가 간에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은 팔고 그동안 동남아 쪽을 사고 한국을 안 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동남아의 환율 변동성 이런 것들이 워낙 커지니까 반대 매매 동향, 즉 동남아 쪽에서는 팔고 한국으로, 대만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상대적으로 경상수지흑자가 이어지는 국가들, 또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가들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중국, 한국 같은 국가들로는 펀드 자금이 조금 이동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여기저기 다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기존 자금 간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 자금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아시아 국가 내에서의 일단 리밸런싱, 국가 간 리밸런싱,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대차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대차 잔고의 환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증시 깨부수기 시간에 리포트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이 엔화,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 시장 내로 들어와서 최근 외국인 수급의 뒤를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좀 정말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연기금, 일본 연기금 쪽에서 우리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쪽에서 자금 동향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글쎄요, 좀 반반인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수급은 외국인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기는 거의 이제 9월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언급 정도는 있을 거다라는 시각,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한 100억 불 이내냐, 아니면 좀 더 큰 금액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연준 의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거냐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속단은 이르지만 외국인들도 이 9월 달에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잊혀진 변수 중에 하나인 독일 선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잠시 주춤할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테이퍼링의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의 결과를 보기 이전까지는 속도 조절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의 결과가 조금 부정적이라면 최근 미국계 중심의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 이런 미국계 자금의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고민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때 과연 아세안과 한국을 가림 없이 전부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최근 보여줬던 동향처럼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은 사지 않으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거냐, 이 부분인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지금 보시면 지금 외국인 누적 순매수와 한국 관련 4개 펀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계속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2012년 말부터 이 봄까지는 한국 관련 4개 펀드의 자금이 급속도로 늘었는데 한국의 누적 외국인 순매수는 정체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아시아를 샀다라는 거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그런데 지금 구간엔 반대로 이 자금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펀드 관련 자금은 정체되고 있는데 한국 자금만 늘고 있거든요. 대만하고.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의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좀 넘어서는 큰 강도, 혹은 서머스가 부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연준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원래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내년 6월 정도에 양적 완화는 마무리하고 금리는 아마 그때 정도에서나 서서히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선물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미 뭐 5월물, 4월물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에서는 일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외국인들의 시각도 갑자기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지금 외국계 투자 증권사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포함한 외국계 언론들도 최근에 완전히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어떤 전망이 한 2달 전과 지금과 너무 다르거든요. 중국에 대한 전망도 2달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요. 한국에 대한 투자 관점도 2달 전과 지금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들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계가 얘기했으니까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보다는 외국인들이 변하면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좋은 얘기가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역시 이 매매 관점에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모멘텀이 그래도 견조한 IT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거네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는 한 홀딩은 계속 지속하되 네, 뭐 좋은 얘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골라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서 제일 믿을만한 쪽은 말씀하신 대로 IT와 자동차 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볼 분이 기계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글로벌 회복세에 대해서는 좀 경기 회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특히 중국 쪽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기계주에 대한 강세가 최근 들어서 두드러졌어요. 오늘은 좀 업종별로 봤을 때는 5일선을 이탈하는데 뭐 이 정도면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기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일본 좀 기계 주문 가지고 선행지수를 삼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업황은 좀 어떻게 보시는가요?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기계라고 하면 뭐 크게 봤을 때 2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건설 기계 쪽, 그리고 이제 공작 기계 쪽, 2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 뭐 전체적인 국가들의 설비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그런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 굴삭기 판매 추이와 전망을 봤을 때 원래 중국이 이제 크게 올라가면서 2011년도에 고점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국이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중국이 빠르게 줄이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원래 예상은 줄어들 거다라는 예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망이 바뀌었죠. 2013년이 2012년과 거의 비슷할 거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2013년부터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최소한 나쁘진 않다. 작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국내 공작기계 수주를 보시면
여전히 내수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내수 쪽의 흐름은 여전히 탄력이 둔화된 모습입니다만 위쪽에 표시되고 있는 수출은 그래도 견조하거든요. 물론 가장 좋았던 2011년에 비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출 주문 중심으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공작기계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현대차 공장 확대에 따른 일부 공작기계 수혜주들 그리고 일본의 이 기계 주문이 이번 달 들어선 감소를 보였지만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서도 일부 견조한 흐름들, 유럽은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도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항공 주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주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런 운수장비와 관련된 종목구들의 흐름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도 이제 고정 투자를 늘릴 만한 시점에서 향후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시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지금 미국의 건설 중장비는 2009년도의 위기 이후를 바탕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뭐 주택가격 상승은 다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하반기에 탄력은 둔화돼도 방향성은 우상향 쪽이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유럽 쪽인데요. 유럽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아직까지 뭐 크게 개선되진 않고 있는 국면이지만 이 정도면 바닥을 찍은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만 고속철도 투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 이런 철도 투자와 함께 전반적인 SOC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든지 공작기계 쪽의 움직임은 최소한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러면요. 여기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 쪽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우리들이 인식하는 바는 중국 쪽하고 기계업종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사실이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도 하셨어요. 철도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그쪽은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좀 어떻게 보세요? 과거처럼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중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적으로 경쟁력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엔원 환율의 반전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최근에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또 캐터필라 같은 경우가 최소한 판매량 정도는 좀 느리고 있는 국면임에 비해서 중국의 로컬 업체인 샤니가 최근에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물량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예전만큼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굴삭기 판매량을 보시면 현재 지금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 굴삭기 판매량이 항상 연초에 증가했다가 연말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이를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추이입니다만 이 좋지 않은 추이가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예상은 더 내려간다였거든요. 그런데 판매량 자체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서서히 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원래 추정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과 별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산인프라코어의 할인 요인이 최근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점유율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는 고마츠라든지 히타치와 같은 일본계에서의 전반적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샤니는 여전히 견조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줄어들었고 두산중공업은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분명히 개선 요인은 있지만 과거처럼 2006년도, 7년도처럼 거의 20% 가까운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탄력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바닥은 형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우리 기계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좀 기대치 많이 낮춰야 될까요? 사실 다 살아난다 하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거든요. 예. 일단 이제 공작기계가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기계 쪽을 치면 건설기계 쪽밖에 안 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작기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중소형 공장이 아니라 중대형 공장이 해외 쪽에서 늘어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공작기계 전방 산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공작기계라 하는 의미가 건설기계는 뭐 그런 이렇게 포크레인, 그렇죠, 뭐 불도저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것은 뭐 굴삭기 정도 그리고 일부 이제 지게차 정도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더 큰 장비들 같은 경우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나타나고 있고요. 공작기계라고 하면 뭐냐면 밀링머신이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그 기계 공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을 우리가 공작기계라고 그러니까 공장 부릅니다. 지을 때 들어가는 기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기기들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선반을 바탕으로 다른 공작 기계들을 만들고 또 밀링 머신을 바탕으로 다른 공작 기계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런 장비라고 봐야 될 텐데요. 그 전방 산업들이 이제 과거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국한되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현대차 공장이 끊임없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이라든지 금속 쪽, 전기전자 쪽, 조선 쪽, 정밀기계 쪽 굉장히 전방 산업이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해외 공장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매 대통령 취임 연도마다 보면 1년 차에는 주로 이제 간을 보는 시기, 그런데 2년 차에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가장 드라이브를 거는 시기죠. 그러면서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확대되는 시기가 많았습니다. 또 묘하게 여기 얽혀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수장이 모여서 추가 투자와 관련된 논의들을 많이 했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대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산 능력의 거의 40% 가까운 물량 증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본다면 이제 공작기계 쪽에서도 공장에 이제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나 국내 라인 변경 투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설비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서서히 하반기로 가면서 취임 2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된 이 이벤트 모멘텀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 1개월 동안 업종 이익 수정 비율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증권, 유틸리티, 음식료, 조선 전부 하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업종이 보합이거나 하향인데 올라가고 있는 업종이 두 가지입니다. 현대제철이나 현대아이스코 때문에 철강업종의 이익 수정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이 소폭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들 업종이 왜 올랐는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이익 전망이 약간씩 상향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굴삭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원래 판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2013년도에 처음에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최악의 목표치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쁘게 봤던 게 제자리를 찾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업종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제자리 찾기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제자리는 찾아갔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두산인프라코어의 지역별 매출 비중입니다. 201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이 절대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렇네요. 중국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조금 덜 팔려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밥켓의 비중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미국의 주택시장 회복은 그래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일부 매출의 기대감,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최소한 더 이상 줄어들진 않는다라는 점. 아시아 퍼시픽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개발 노력들이 증대가 되고 있고 정부 쪽에서 지금 해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살펴봤을 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2014년부터 정말 좋아진다면 수혜주가 될 가능성,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조금 주가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정말 경기 회복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기계업종 내에서는 여전히 탑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차가 공장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부품주들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장 설비 라인을 까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종목 정도를 우리가 기계업종 내에서 조금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현대글로비스가 기계업종은 아닙니다만 그와 연관된 종목으로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현대위아 참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코멘터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참 많이 바뀌고 있네요. 밥켓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밥켓 덕을 보게 생겼나요? 네. 네,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혜 애널리스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 함께 살펴봤네요.